지난 5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보고서 고통으로 얻은 이익에 따르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573명의 억만장자가 새롭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30시간마다 한 명꼴,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순자산이 1조 3,900억 원이 넘는 억만장자가 탄생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 억만장자 2,668명의 총 재산을 합치면 12조 7천억 달러, 하나로 1경 8천조 원 정도인데 이 중 약 5,300조 원 정도가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했죠. 고작 2년 사이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의 8배 이상 되는 규모로 자산이 늘어난 겁니다. 팬데믹 기간에 전 세계의 억만장자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동안 팬데믹의 영향으로 올해에만 약 2억 6,3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4초에 한 명씩 매일 최소 2만 1,000명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죠. 그럼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억만장자 2,153명이 46억 명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상위 1%의 부유층이 69억 명이 보유한 부의 2배 이상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심각했던 경제적 불평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불평등 지수를 최악으로 몰고 간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 동안 각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난 10월 11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에서 2022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161개 정부의 지출, 세금 및 노동 정책과 관련 조치를 검토한 최초의 보고서죠. 이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코로나 이후 극심한 불평등과 싸우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의 거의 절반이 팬데믹 기간에 의료 지출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평가 국가 중 50%가 사회보장 지출을, 70%가 교육 지출을 줄였죠. 심지어 전체 국가의 3분의 2가 GDP에 맞춰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세계 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평가 결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평소대로 일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물론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유례없는 경제적 침체 등 위기를 겪은 상황이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팔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 부분의 지출을 50% 이상 늘렸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10% 인상했죠.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시에라리온은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라디오를 통한 비대면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도 최저생활 임금 보장, 조세제도 개편 등 정책적인 선택을 통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남긴 상처와 갈등에서 회복할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가 힘을 합쳐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